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3번째 페이지. 동아시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필독서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를 쓴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대중에게 소비되는 작품을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위대한 분과 함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목요일에 뭔갈 조합으로 이제 격주 출연이죠. 또 다른 축인 우주먼지님 같은 경우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인생 만화, 지금의 나를 만든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작품은 은하철도 999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수준 높은 교양을 있으신 분이었다니. 저는 되게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화에 대한 깊은 교양을 갖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은하철도 999에 대해 재밌게 봤는데 갈로아 작가도 특히 거기에 나오는 그 퀸 에메랄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쁘다. 그래서 되게 그 약간 꽂힌 포인트가 다른 거 무한한 악수를 요청하면서 그 작가님의 세계관, 은하철도 999 작가님의 나오는 뭐 캡틴 하록이라든가 뭐 다양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죠. 그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우주먼주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깊이 있는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갈로아 작가의 인생 만화는 뭘까요? 전 재밌는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만화에 되게 빠져있긴 한데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만화 많죠. 예를 들면 예전 작품 아닌가요? 카우보이 비밥. 그렇죠. 예전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옛날 작품은 아니죠. 강철의 연금술사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어떻게 만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지 막 감탄하지만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에반게리온이라고. 에반게리온. 약간 로봇 만화 같지만 사실 신화 만화인 그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곤충과 만화의 조합, 만화 속 곤충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일본 교토에서 곤충학 장려 도구로서의 망가, 코믹, 게임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리기도 했다고. 그 2년마다 세계 곤충학회가 열리는데요. 최근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도쿄에서 했어요. 교토에서 했어요. 교토. 근데 그 교토 안 갔거든요. 왜냐면요 메뚜기 하시는 분들 최근에 예전에 만났는데 다들 뭐 미국 곤충학에서 만나고 뭐 멕시코에서도 만나고 하다가 이제 교토에서 하는데 이번에 올 거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안 오신다고 그럼 나도 안 가야 돼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교토에서 세계곤충학회 하니까는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얼마나 곤충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일본의 곤충 버블 경제 때 돈 많이 번 할아버지들이 어릴 때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모으던 취미의 열정으로 이제는 해외로 나가가지고 수많은 곤충을 수입해오고 심지어 예를 들면 일본의 아마추어 나비 학회 초대 학회장이 일본의 컵라면 만드는 특허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진짜요? 그 돈으로 얼마나 돈을 라면을 수집했겠어요. 일본 하면 라면인데. 그러니까요. 라면을 싹쓸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아마추어 시장이 넓거든요. 근데 이제 교토에서 하니까는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 애들이 모형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일본 곤충 모형을 만든 장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장인들을 해서 피규어도 만다가 요번에는 아예 그냥 CT 스캔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CT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 모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옛날에 10만 원에 팔았는데 요즘 8,000원, 8,000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엄청 싸게 가셨어야 경쟁 만드는데 그걸 학회장에다가 그냥 가차폰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유럽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가니까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인가? 그렇게 재밌게 한 와중에 심포지움이 있더라고요. 곤충학 장르로서 망가, 코믹, 게임 이런 걸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잘하는 거 다 합쳐놨네. 그러니까요. 갈걸 하면서 되게 후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못 갔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만화 속 곤충 얘기 들으면서 아시는 작품이 나오면 좀 동심과 추억을 회복해 보시길 바라고 좀 생소한 작품이 나오면 이참에 좀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애니메이션 명가 말 나온 김에 일본 만화 속 곤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982년부터 12년 동안 연재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원작의 만화죠.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에 극장 개봉을 하기도 했고. 일단 못 보신 분을 위해 한 1분 요약 되나요? 줄거리 1분 요약? 원래 평마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약간 전설같이 말하길 약간 매드맥스처럼 1000년 전에 약간
불의 7이 있었다. 불의 7일. 불의 7일, 세븐데이스. 네. 그래서 전쟁으로 지고 황폐해지고 네. 보면 이상 거인들이 이렇게 막 도시를 불로 뒤덮 불바다가 된 맞아. 도시를 막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게 거신병이라는 어떤 최종병이 같은 로봇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는데 그 안노히데키 감독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거신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불의 7일 하면서 지구를 완전 황폐했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세상이 망하고요. 세상이 대충 망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구인 거죠? 네, 지구가. 지구가 망한 그래서 거죠? 지구가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해라는 곰팡이가 온 세상을 뒤덮고요. 밖에는 완전 그 곰팡이 때와 엄청 거대한 곤충 같은 괴물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숲에는 살 수 없고 밖에 살 수 없고 그런 게 살지 않는 되게 안전한 어디 조그만 데에서 그만 살 수 있는 데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살아남은 그 나라랄까요? 그 부족의 그쵸. 공주가 나우시카인 거고. 나우시카죠. 그렇죠. 원래는 저 오디세이아 그 되게 오래된 서사시 보면은 그 오디세이아 그 주인공이 저 마지막 돌아올 때 그 파이아키아라는 섬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공주 이름이 나우시카죠. 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이 작품에서 말씀하셨지만 곤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다 집어삼키는 엄청 큰 녀석이었던 걸로 엄청 큰 곤충, 여러 곤충이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곤충으로 오무라는 곤충이 오무 나와가지고 그래 오무. 이렇게 나오면서 막 그 사막 같은 데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저는 그 극장에서 듄 봤을 때 그렇죠. 그런 저거 너무 감성이 비슷한 나죠. 거예요. 그런 감성이 나죠.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근데 듄 원작이 더 오래됐잖아,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저는 그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듄은 많은 SF에게 영감을 줬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너무 비슷한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사람이 조련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조련할 때 나온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나우시카에서. 나나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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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명작은 역시 기억에 남아 있군요.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무 얘기해 주시죠. 오무. 네. 오무라는 곤충이 나와서 처음에 다 쓸어버리지만은 나우시카가 어떤 그 무슨 빠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감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곤충 거기 나오는 다른 공주는 거신병을 살려내가지고 막 오무를 막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는데 나우시카도 이렇게 오무랑 이렇게 잘 살아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오무라는 거대한 곤충이 보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 곤충인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보면 벌레라고는 부르는데 곤충인가 싶은 게 보면은 커다란 눈이 달려 있어요. 보면은 눈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은 한 마디 두 개가 눈이 달려 있는데 한 마디에 보면은 6개 달려 있고 8개 달려 있어요. 눈이 한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앞에 구기 같은 게 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다리가 많죠. 다리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분명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색종이같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놨죠. 네. 해서 다리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해놨는데 이런 애들이 쓸고 지나가면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망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네가 보면은 초반에 탈피를 해요. 탈피하죠. 탈피해가지고 그 나우시카가 그 탈피 껍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채취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그 절지동물 같이 탈피를 하고 얘네가 나중에 보면 탈피해가지고 매미같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곤충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왜 애벌레 같은 게 커가지고 나중에 맞아요. 날개를 간 것처럼 해서 성충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매미처럼 생겼습니다. 날개도 딱 곤충처럼 두 쌍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과연 곤충인가 약간 싶은 게 곤충 같지 않은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또 눈이 너무 많아. 저런 곤충이 있나요? 저렇게 생긴 곤충이? 그러니까 그나마 매미처럼 생겼는데 눈이 곤충이 겹는 두 쌍인데 보면 일단은 너무 많죠. 눈이 혼눈 거의 한다스예요, 한다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곤충의 눈이 보통 한 마디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얼굴은 여러 마디가 눈앞에 있는 건데 보면은 두 마디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두 마디에 여러 개가 있고 앞에 구기에 여러 그 입에 여러 가지 여러 그 부속지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보면은 그 마디마다 여러 다리가 있는데 거의 지네 같이 맞아요. 지네도 보면은 마디마다 다리가 하나씩 있고요. 노래기들 보면은 마디마다 2개 있거든요. 근데 쟤네 보면 그냥 셀 수 없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굳이 생물학적 따진다면 여러 마디가 융합되는 형태인데 곤충 같지는 않죠. 그리고 성충이 되면요 다리가 8개예요. 제 오무가요? 네, 정확히 그래요? 다리가 8개예요. 특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냥 괴물이다. 괴물을 표현한 거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괴물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괴물이 나오고 여기서 그 모모 말고 이상한 날벌레 같은 거 나와요. 네. 보면은 그 날개가 4개가 아니라 그 4개가 아니라 막 6개인 것도 있고 8개인 것도 있거든요. 네. 보면 확실히 거대한 낫 같은 턱도 갖고 있어요. 제 사진인 건 4개인데 6개인 것도 있고 8개인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보면은 곤충 가슴에 그 날개 내장이 있는데 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배도 달려 있고 날개가 막 그냥 숨풍숨풍 그냥 꽂혀 있어요. 오무는? 오무 말고 다른 날벌레 다른 애들. 그리고 턱도 그냥 사슴벌레처럼 날카로운데 물론 저렇게 생긴 곤충이 좀 있긴 하죠. 저 뱀잠자리라고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저런 멋있는 애들이 없긴 하지만 예. 중국이나 남미만 가도 열대 쪽만 봐도 굉장히 턱이 발달된 커다란 그 뱀잠자리 있긴 하거든요. 예. 그나마 닳긴 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저런 이상한 괴물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멋있는 벌레들 보면서 약간 두근거리긴 하면서 저게 뭔가 전 맞아요.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그 하야오 할아버지의 그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그 야심찬 첫 데뷔작의 그 작품을 보면서 저게 데뷔작인 거구나. 네. 데뷔작은 아니죠. 그 이게 역사가 되게 재밌는데요. 네. 하야오가 처음에 그냥 그 약간 혈기왕성한 그 신인 애니메이터 시절 그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요. 처음에 그걸 그렸습니다. 빨강머리 앤을 그리고 있었을 시절. 빨강머리 보셨습니까? 지브리 빨강머리에. 지브리 전에 우리 그 세계 명작 동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 빨강머리에? 그 알프 소녀 하이디부터 해서 여러 세계 명작들을 그 죽은 깨 빼빼 머리 빨강머리엔 그걸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을 때 그 신인이던 그 하야오가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스태프 중 일부러. 그렇구나. 이거 맨날 그 세계 명작 동화 그 똑같은 것만 그리니까 재미가 없는 와중에. 빨강머리엔이 일본 거였던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서구적인 캐릭터들을. 네. 근데 이제 그린 와중에 다른 거 하고 싶은 와중에 그 루팡 3세 극장판을 만들러 떠납니다. 다 스태프를 데리고. 그래서 빨강머리 한 15화쯤 16화쯤에 한번 작화가 망가져요. 스태프들 다 떠나버려가지고 다시 몇 화쯤 되는 건데 하다 말았구나. 네, 하다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루팡 3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품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 나우시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지브리 스튜디오를 창립하고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런 지브리의 약간 모태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위대한 작품 속에 나오는 오무를 만나봤습니다. 이 작품은 좀 스포 공소시효가 진작에 끝났으니까 약간 말씀드려도 되나? 오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반전처럼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그렇죠. 네. 뭔가 수호자의 역할. 그렇죠.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만화까지 다 봤거든요. 만화까지 보면은 재밌습니다. 만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야오가 이렇게 만화를 그리다가 이걸 애니메이션 한 건데 애니메이션 되게 초반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야오 할아버지 계속 그 끝까지 만화를 그리셨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만화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그 펜을 날려서 깨끗까지 겨우 그리셨는데 마지막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은 만화까지 보셔도 아마 추천드립니다. 추천이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갈로아 작가가 꼽는 지브리 최고의 작품은 뭔가요? 전 그래서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엄청 많이 챙겨봤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마루미 아리에티 이런 작품도 있어요. 마루미 아리에티 보면은 그 거기도 되게 재밌는 곤충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도 나와. 여기 이제 리얼한 곤충이 나오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조그만 그 요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충의 시점, 그 조그만 소인의 시점으로 이제 조그만 풀숲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요만한 귀뚜라미랑 뛰어다니기도 하고 조그만 이제 벌레들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브리 작화로 볼 수 있는 그 곤충의 시점, 그 풀숲을 돌아다니면서 물방울도 첨벙첨벙 돌아다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저는 지브리 만화 중에서 역시 재밌게 본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 생가치로의 몸 이런 것도 있고 이웃집 토토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뭐 원령공주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특히 원령공주는요, 전 항상 어디 극동 아시아의 어떤 우거진 숲을 갈 때마다 원령공주 생각이 난다. 우리 장희권 교수님이 소개해줬거든요. 야쿠시마 섬. 그래요? 거기가 원령공주의 모태가 된 공간이라고. 맨날 극동 정말 그 세계 어디든 모르고 뭐 일본이든 아니면은 러시아든 아니면 한국이든 극동 아시아의 어디 깊숙이 숲을 갈 때마다 어딘가 그 돌이 이렇게 떠르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어디 잘 묘사해놨어요. 그 원령공주가 정말. 근데 저는 그 나우시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 뭐 감독이든 뭐 작가든 뭐 아니면 그 뮤지션이든 영화 감독이든 데뷔작에 그 어떤 그 모든 것이 많이 좀 녹아 있고 또 어떤 그 약간 날것의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이 그
나우시카 보면은 이 미야자키 할아버지의 그 약간 그 이분의 좀 덕심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약간 모험 그리고 뭐 약간 그 주인공 여자아이의 그 활극 그다음에 비행기 뭐 이런 것들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 막 그 날것의 맛을 많이 녹여놨거든요. 그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초심 가득한 그 모든 게 다 녹아있는. 예. 그런데도 뭔가 서툰 느낌은 안 나고 그렇죠. 엄청난 명작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잡지사 이강민 아나운서님께서 좋아하시는 혹시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저도 임무는 뭐 생과 치히로, 뭐 토토로 이런 애들도 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본 게 그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아시나요? 아세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니고 그 2인자인가? 뭐 다른 분이 만드신 거 있는데 그게 또 명작입니다. 와. 그것도 약간 그 환경 친화적인 어떤 개발이 난무하는 시대에 꼭 봐야 될 작품이다. 못 보셨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너구리 옷을 입고 오셨네요. 또 하필. 오리 너구리. 갈로아가 모르는 걸 내가 봤다니까 되게 약간 뿌듯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르라미 울적이라는 지브리 작품도 있나요? 여기 뭐 지브리 아니고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는 아니구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여기는 뭐 쓰르라미가 나오나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갑자기 오타쿠 같은 걸로 되게 한번 컵을 해봤는데요. 귀여운 그림체랑 충격적인 스토리 그리고 OST가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요? 아까 음악은 되게 따라주셨지만 나나라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약간 덕력이 느껴지네요. 근데 일단 그 쓰르라미 울적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그 쓰르라미가 이 곤충 얘기할 게 갖고 왔어요. 쓰르라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쓰름매미라고 있어요. 쓰름매미. 쓰름매미라고 되게 시원하게 울어주는 매미가 있습니다. 쓰름쓰름 우는 애들. 쓰름쓰름. 사사사사사사사사사 기분 애들 있어요. 여기서 맨날 그 곤충 음소리를 따라하긴 하지만. 근데 이 만화에서 제목된 이 만화 제목에서 번역된 쓰르라미랑 되게 다릅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 쓰름매미를 그 코마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이 쓰름매미처럼 그냥 낫에 울는 되게 경쾌한 매미고요. 이 쓰르라미 울적에서라는 만화에서 얘기한 쓰르라미는 그 제대로 번역되면 그 저녁매미라는 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되게 이름 말대로 저녁에 울고요. 울음소리가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요. 이러면 불면증 오겠는데 사람들 불면증 오겠는데. 이렇게 저녁에 울거든요. 이게 그 일본 만화나 아니면 약간 일본 공포 영화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소리예요. 정말. 일본 공포 영화나 어디 만화나 이런데 항상 약간 음산한 분위기를 냈다 하면 항상 요 이걸 항상 스르라미 요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작품 한번 봐봐야겠네요. 또 다른 애니메이션의 성지죠.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미국 만화 속 곤충들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던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미국 만화 속 곤충 애들은 입이 되게 살아 있어요. 입이 살아 있다. 되게 캐릭터 그 일본과 미국 만화의 캐릭터 차이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미국 사람들 맨날 그 헬로키티 볼 때마다 쟤네들은 왜 입이 없냐 입이 그러네 해가지고 해서 얘기했잖아. 그 약간 그 동서양의 그 인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를 그 이모티콘 보면은 맨날 눈의 표정을 하는데 일본은 눈으로 왕눈으로 하는데 그 미국들 보면은 이모티콘 보다 입이 크지 않느냐. 맞다. 그래서 걔네들은 입 표현 괄호 하나 써가지고. 그래서 미국 만화 보면 언제나 그 다양한 입 푸는 재미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발음도 막 해놓고 막 그 입에 다양한 그 표현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만화를 보면 곤충도 입이 살아있어요. 원래 곤충은 턱이 그냥 이렇게 되니까는 딱 입이 다양할 리가 없는데 그냥 과감하게 데포르메라 하죠. 그냥 과감하게 그냥 사람 입을 그려놔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빠끔빠끔거리고 눈도 원래 사실 겹눈이라서 뭐 사실 표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사실 곤충의 뭐 기분이야 뭐 더듬이 까딱까딱하는 게 전부긴 하겠지만은 이 아주 훌륭한 그 표정을 묘사해놨죠. 그게 그 미국 만화의 약간 그 정수였죠. 왜냐하면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그걸 했었죠. 근데 그 아톰 만드신 데즈카 오사무가 그 TV 애니로 막 가면서 TV 애니로 가면서 이제 그냥 그 단가 싸게 그냥 일본 만화는 가만히 있고 입만 뻐끔뻐끔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TV식으로 가자식으로 약간 메타를 일본 만화 그쪽 가버려가지고 비용의 문제였던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아톰 작가인 데즈카 오사무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서 이분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하여튼 미국 만화 잘 됐으니까는 뻐끔뻐끔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곤충도 보면 엄청 뻐끔뻐끔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미국 만화 중에 곤충 나오는 거는 요즘 많이 나오진 않죠. 요즘 이제 거의 약간 추억의 만화가 된 두 만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저 픽사의 벅스라이프가 있고요. 벅스라이프. 그다음에 진짜 많이 봤죠. 드림웍스의 엔츠가 있는데요. 엔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죠. 둘 다 90년도쯤에 개봉해가지고. 맞아요. 토이스토리 1편 딱 나오고 벅스라이프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같은 해에 개봉했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 테이프 늘어지게 봤어요. 둘 다 같은 해에 개봉했죠.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약간 묻히고 있는. 왜냐하면 픽사는 지금 막 토이스토리는 막 4도 나오고 5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딱 후쪽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벅스라이프는 이제 약간 좀 털발식대가 되고 있고요. 엔츠도 딱한 약간 좀 그러네. 벅스라이프 캐릭터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입이 크고 약간 도드라졌던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만화 약간 특징인데요. 근데 저 두 만화 약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가 좀 차이점은 많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드림웍스 자체가 기존 애니메이션 그 디즈니 이런 것들 좀 까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벅스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일개미가 약간 그 서커스타들 그 일개미가 그 개미와 배짱이를 약간 그 빚고 와가지고 그렇죠. 메뚜기가 이렇게 개미를 맞아 메뚜기 있어가지고. 부대가 있었어. 그래서 개미가 탈출해서 서커스한 애들이랑 이렇게 막 꾸민 내용이고요. 벅스라이프 엔츠 같은 경우는 드림웍스 보면 슈렉 만든 데잖아요. 보면 의외로 그 성인 코드에 그게 있죠. 그리고 그래요? 의외로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고 그래서 엔츠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소시민 일개미인 애가 그 어떻게 어쩌다 쿠데타 같은 데 휘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휘말려가지고 일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내용이 다른데요. 아까 그 개미 포스터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나요? 개미 포스터에 저기 가운데 3대 500 칠 것 같은 저 곤충은 뭔가요? 저 개미인데요. 쟤도 개미. 그래서 벅스라이프랑 엔츠 재밌는 게 애들이 다 그 남자예요. 이 개미들이 다 남자로 나와요. 그래서 막 벅스라이프 주인공이 이름 플릭인데 막 여왕개미 공주 보고 반해요 막. 그렇지. 그렇지. 반하고 막 그 엔츠도 보면은 막 다 군인들이거든요. 솔저 막 하면서 막 마초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이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면 알겠지만은 일개미들은 다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다 암컷인데 하여튼 이 만화는 전부 다 남자로 묘사됩니다. 그럼 반대로 설정을 했네요. 좀 반대로 설정했습니다. 왜 저랬을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일개미들 다 암컷이에요? 네, 다 암컷입니다. 100% 다 암컷이에요. 100% 다 암컷이고 왜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 암컷을 낳아서 암컷끼리만 유대하는 게 유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얘들은 수케미는 그냥 짝짓기 할 때만 한 번씩 하는데 얘네들은 하여튼 다 그렇게 묘사해 놨어요. 그렇구나. 아마 좀 시대가 한 20년 뒤였으면 약간 암컷으로 주인공을 설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보면은 그 개미들 종류가 좀 재밌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엔츠 같은 경우는 어딘지 나와요. 엔츠는 모든 거사 끝나고 나니까는 미국 뉴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가 배경이에요. 그럼 무슨 개미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뭔가 생각 불개미 같은데 종류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또 이제 벅스라이프 보면은 그 공주 이름이 아타거든요. 아타라는 소를 갖고 있는 개미가 있긴 있어요. 이쁜 개미라고. 걔네들이 미국 텍사스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종류는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무슨 종류라고 딱히. 근데 거기서 가져왔겠네 이름은. 거기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약간 추측해 볼 점은 많고요. 그래서 또 벅스라이프 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곤충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서커스단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그 벼룩 서커스 이게 약간 서구권에서 약간 재밌는 어떤 미믹 때문에 해서 다양한 곤충이 나오는데 포동포동한 애벌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동포동한 애벌레도 나오고 막 보면은 제일 인상 깊은 중 하나가 그 집시나방이 잠시 나오거든요. 집시나방이 나오는데 집시나방이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이슈가 있었던 게 집시나방이 그 유명한 유입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에 의해서 막 퍼져가지고 그래서 집시나방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시나방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스폰지모스라고. 스폰지 못 쓴 나방이고. 그 걔네들이 알집을 스폰지처럼 나요. 스폰지모스를 바뀐 약간 그런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지금 그 집시나방이라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영어명이 바뀐 약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무튼 약간 옛날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영화였죠. 그렇습니다.
꿀벌 대소동도 보셨나요? 아, 봤죠. 저는 못 봤는데. 저 그 극장에서 봤습니다. 꿀벌 대소동에는 꿀벌들이 나오나요? 네, 꿀벌들이 나오고요. 저 개미가 있었으니까 예. 꿀벌도 나와야죠. 왜냐면은 개미는 이게 왜 사람들이 좀 안 볼까? 징그러워서 안 볼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엔츠는 네. 그 굉장히 성인 취향이고 보면 좀 안 친숙해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그렇지, 보면은 약간 좀 묘해요. 뭔가 약간 불쾌한 묘하고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가 불쾌한 있고 골짜기. 심지어 흰개미랑 싸우거든요. 예, 예. 흰개미랑 싸우는 건 거의 무슨 공포 영화예요. 흰개미도 징그럽게 나오고 실제로는 예. 개미가 흰개미를 그 학살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거기는 도덕적으로도 흰개미가 약간 굉장히 그 탱크처럼 나와가지고 약간 2차 세계대전 그 상륙작전 하듯이 진짜? 흰개미한테 썰리듯이 나오는데 예. 반대로 나오죠. 근데 이제 꿀벌은 네. 귀엽고 귀엽죠.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이제 꿀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저 친구는 그렇게 약간 귀여운 느낌은 아닌데. 그 기억이 나잖아요. 저 친구는 뭔가 약간 좀 불쾌하긴 해요. 네. 저 친구도 뭐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인데. 좀 더 귀엽게 만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썬킴 씨인가? 전 여기서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예. 인간과 꿀벌이 약간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인간이랑 싸우는 거예요? 네. 얘가 꿀벌이? 그 사람이랑 무슨 이것도 웃긴죠. 예. 여기도 꿀벌도 다 암컷이에요. 꿀벌들은 다 암컷이에요? 꿀벌도 일꾼이 다 암컷인데 일하는 여기서도 애들은? 수컷처럼 나오고요. 그러네. 얘가 또 인간 여자랑 또 썸을 타요. 여긴 약간 판타지구나. 네, 인간 여자랑 또 썸을 타가지고 예, 예. 그건 다 수컷으로 나와요. 신기하게. 물론 다 암컷인데. 그래서 약간 그걸 질투하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 남자? 인간 남자가 얘가 너무 비참해. 비참해요. 꿀벌이랑 수컷이랑 그래서 그 꿀벌 놈이랑 예. 펜싱을 하거든요. 아, 진짜. 네, 네. 다이다이를 뜨는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뭘로 쓰냐면 막 하다가 그 게시판에 있는 그 핀을 뽑아가지고 약간 초침 같은 거. 앞정. 게시판 앞정. 게시판 뽑아가지고 예. 이걸로 예. 꿀벌이랑 펜싱을 해요. 그래도 좀 맞춰주네. 그쵸. 연장을 좀 그쵸. 맞춰주네요. 맞추죠. 예. 아주 하남자죠. 그렇죠. 해요. 이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다. 어떻게 인간이랑 꿀벌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장면을 넣을 수가 있지? 뭐 상징하는 바가 있나? 그냥 멋있잖아요. 멋있게 보다 그냥 예.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되게 감탄하면서 봤는데 예. 최근에 그걸 약간 뛰어넘은 게 있었어요. 뭐죠? 애니메이션 아니지만은 그 발리우드 인도 발리우드 영화 있잖아요. 네. 인도 발리우드 영화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최근에 막 RRR 이런 영화가 그 아카데미상 타가지고 봤었는데 보면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액션을 취할 수 있구나. 뭐가 나오는데?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 불속에서 아이 구한 다음에 바로 점프해가지고 인도 그런 거 많지.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인도의 이제 힌두교 그 배경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여자 주인공이 파리로 환생해요. 파리로 환생해가지고 파리로 복수를 꿈꿔요. 그래서 파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는 이제 그 바늘을 들고 인간이랑 싸우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데? 네, 심지어 실사예요. 네, 실사예요. 그러니까 CG 파리가 바늘을 들고 인간이랑 싸우는데 세상에 이걸 보여주네 하면서 그게 뭐 큰 상을 탔어요? 이거 평가 꽤 좋았습니다. 상을 타고 하여튼 하여튼 이게 실사도 되는구나. 저는 그 꿀벌 대소동의 인간과 그 약간 꿀벌의 펜싱만 약간 되게 인상 깊다가 이게 실사도 있네 하면서. 꿀벌 대소동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발상이 남다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펜싱. 인간 수컷과 대결한다는 게. 근데 하여튼 꿀벌이든 개미든 모두 벌 쪽에서 지난 애들은 다 일개미들은 다 암컷인데 애니메이션 다 수컷으로 나오고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일꾼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곤충에서는 일하는 애들은 암컷이다. 이 정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엔 우리나라 작품 넘어와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여기 뭐 곤충이 나오나요? 나라라 슈퍼보드에 재밌게 갖고 와봤는데요. 그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 이제는 이제는 아니죠. 요즘 아이들 안 하겠구나. 거의 개그로 재생산되는 사오정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 입에서 나방 하면서 이제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방 하면서 이제 불나방 동나방이 나오는데요. 동나방이에요? 동나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그냥 곤충 나오는 만화 캐릭터 보다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하면 딱 나오는 게 이제 나라 슈퍼부터 해서 막 그렇지. 악용 들리는데 사오정 있구나 했는데 근데 얘기할 게 있어요. 뭐죠? 그 실제로 동물이나 삶에서 나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나방이 사람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맞아. 그거 말고 네. 그 사오정 같은 애들에서 사는 나방이 있어요. 사오정 같은 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동물에서 사는 나방인데요. 네. 그 명나방이라고 되게 흔한 나방들 중에 나무늘보에서 평생 사는 나방들이 있거든요. 나무늘보 나방들이 있어요. 나무늘보 나방 두 속에 몇 종류 꽤 있는데 네. 나무늘보가 이렇게 가만히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끼기잖아요. 네. 눈곱 막 움직이잖아요. 네. 이끼를 먹어요, 애벌레가. 나무늘보 털에 명나방 애벌레가. 네. 그다음에 막 때도 끼고 그걸 먹어요. 네. 그래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눈곱 끼잖아요. 네. 그 눈곱을 이렇게 빨아먹어요, 이렇게. 눈곱을. 네네, 빨아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늘보도 좀 개운한가? 그렇죠. 그러면 서로 윈윈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나방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다. 네. 나무늘보가 진짜 엄청난 좀 어떤 자연의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사오정 같은 벌레 나오는 애들 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오정. 하지만 사오정 정도로 끝내면 약간 우리나라가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대신에 최근 애니메이션 시장을 휩쓴 국산 애니메이션 라바.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조카들이 저거 보는 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우연히 TV 딱 틀었는데 대사가 없던데. 그러니까 그게 말을 안 해. 그래서 한국 애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사가 없으니까 더빙도 필요. 그냥 슬랩스틱으로 계속 그냥 웃음, 감동, 교훈을 다 줘. 그냥 틀어놓으면 되죠. 그럼 아이들 그냥 전 세계 어린이들 그냥 보고 그냥 빵 터질 수 있는 거죠. 그치. 자막 필요 없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라바 되게 재밌는 심지어 곤충이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이죠. 주인공 그 레드라는 빨간 애니벌레가 노란색인 옐로라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에도 되게 재밌는 다른 곤충들이 많이 나오죠. 보면은 장수풍뎅이 시커먼 애도 있고 있어요. 이상한 보라색 외계인도 나오긴 하지만은 바이올렛이라는 그거 말고도 막 똥파리도 있고 막 다양한 애들이 있죠. 보면 초반에는 그 하수구였어요. 하수구에서 이렇게 약간 하수구 스테이지 같은 데서 있다가 나중에 막 집에서도 있고 안 가는 데가 없죠. 안 가는 데도 없죠. 우주도 가고 막 맞아요. 화성도 가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 보면은 참 되게 슬래시 코미디가 되게 다양한 걸로 일어나지만 세련됐어. 혀를 이용해서 혀 많이 쓰죠. 곤충이 혀를 이용해서 막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밧줄로도 쓰고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한 게 근데 곤충이 일단 혀라고 번역되는 기관이 있긴 있어요. 구기가 곤충이 입을 보면요 입술이 있고요. 입술 아래쪽이 있고 큰 턱 있고 큰 턱에 그 구기가 있고 작은 턱에 또 구기 있고 아래턱 있으면 혀라고 번역된 게 있긴 한데 우리 혀랑은 좀 많이 다른가요? 우리 혀랑 되게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곤충은 사실 모든 입에 있는 구기마다 우리의 혀처럼 맛을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입 말고도 나비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도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네네네. 그냥 혀 같은 기관은 우리의 혀는 맛도 보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섞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혀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기관은 곤충은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는 정말 날아다니면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이 꽃은 별로구만 하고 앉을 수 있게 굳이 이렇게 막 입도 긴데 돌돌돌 마른 거 빼가지고 콕 집었다가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앉았다가 바로 뺄 수 있게 그냥 손에도 이렇게 감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혀는 없긴 하지만은 하여튼 곤충도 입에 많은 구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오무 설명했듯이 오무처럼 굉장히 많은 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바도 라바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죠. 저 라바처럼 많이 라바혀처럼 라바는 보면은 갈고리처럼 쓰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툭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막 버티잖아요. 버티다가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 이제 없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근데 심지어 걔는 또 애벌레잖아요. 애벌레의 구기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걔는 나중에 옛날에 봤을 때 하수구에 있을 때 나중에 그게 돼요. 나방 같은 게 돼요. 한번 구치가 됐다가 그래요? 날아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날개를 달고 떨어지고 다시 애벌레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긴 하겠죠.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무조건 안 봤지만 엄청 네네. 코미디로 풀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시 애벌레 생활을 해요.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보면은 하여튼 저 한번 성충된 것 같긴 한데 네.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꿈을 간직한 친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얘네들이 또 벌레 라바가 화장실 문제에 예민한가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하는 개그가 아이들의 약간 만구군통 개그가 보면은 약간 저 화장실 그 응가 직관적으로 이러잖아요. 애들 보면은 그렇죠. 응가 얘기만 해도 좋아하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풀어내는데 보면 이제 주로 진짜 곤충 주제 보면 막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막 그래 막 이렇게 달아오르죠. 참아서 막 그쵸 막 이러고 막 그 옐로 보면 맨날 그 콧물 막 질질 흘려가지고 막 하다가 막 참고 이러잖아요. 옷도 옐로야. 네, 약간 그 되게 더러운 내용만 나오잖아요. 맞아. 뭐, 원초적인 내용. 그렇죠. 원초적인 내용만 나오잖아요. 물론 뭐 곤충 콧구멍은 없지만 뭐 나머지는 뭐 사실 뭐 똥도 싸고 뭐 침도 흘리고 그렇죠. 네. 곤충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생리적인 영 틀린 얘기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죠. 네. 재미있는 만화죠. 네. 네, 라바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오늘 뭐 저는 그 인도 발리우드 영화랑 뭐 쓰름매미, 쓰르라기 그 작품 한번 시간 될 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만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곤충에 대해서 추억 소환 특집으로 갈로아 작가와 얘기해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